저를 갑자기 요렇게 막더니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막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별단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보고 걸어와요. 저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핸드폰 넣어주래요. 충전기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요? 이랬더니 여기는 왜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래요. 근데 말도 잘 안 하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얼어 있죠. 무서워. 특히 그 이제 거기 공항에 있던 분들이 다 놀라셨는데 전 너무 놀랐는데 내가 뭐 혹시 뭐 찍지 말란 거 찍었나 막 머릿속에는. 근데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만 그 자리에 놓고 비행기는 다 탑승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옆에 누가 저를 지키고 있어요 또. 공항인데도 옆에 2명이 서 계셔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지금 어디 구금돼요? 그랬더니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저 엉엉 울었거든요. 화장실 가서 진짜 화장실까지 와요, 밖에까지. 엉엉 울었어요. 내가 진짜 뭐 이렇게 하려고 와서 이렇게 그렇지. 나도 끝났구나. 사람들이 저 안타깝게 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눈은 막 다 부어 있는데 10명밖에 없어. 네. 북한의 관광이 열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가겠지만 한국 사람은 못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말을 하는 분이 무려 북한을 2번이나 다녀온 분을 모셨습니다. 모험가, 여행 작가 정재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저는 2018년도 겨울쯤에 이제 평양하고 개성 이제 관광을 했고 네. 2019년도에 함경도에서 네. 청진까지 와서 국내선을 타고 다시 평양을 여행하는 2번의 경험을 네. 했거든요. 오늘도 북한 관광 주제인 만큼 굉장히 특별했던 네. 경험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재현 씨 혹시 옷도 그렇고 배지만 달면 북에 염려가 돼요, 살짝은. 네, 오늘 좀 그죠? 아니 북한을 좋아해서 여행을 2번이나 갔다 왔다니 찾아가니까 내 오늘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우리 리만갑 동무들 이 의식 많은 동무들에게 우리 북조선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은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알겠습니다. 내 말은 믿질 않습니다. 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2번 만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매료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정재현 씨란 이름 그리고 또 지금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시잖아요. 한국 분이신데 어떻게 북한에 2번이나 가실 수 있으셨어요? 수가 있나? 그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는데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또 취득을 했어요. 호주 국적이죠? 네, 국적만을 보면은 순수한 호주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이중 국적이면 또 입국이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몇 살 때 호주로 가셨어요? 이제 20살 때. 근데 호주 그래요? 여기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럼요. 가셨는데 네네. 북한 가고 싶어서 호주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호주에 살다가 북한 여행을 가겠다. 갑자기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들으시면 아마 에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의아한 게 근데 2018년도 이제 11월에 이제 동생이 이 공작이라는 영화 새로 나왔는데 제가 첩보 영화 좋아하니까 황정민. 내가 그거 맞아요.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냥 앉아서 보는데 이제 과자 먹으면서 보는데 중간쯤에 이 주인공이 장마당을 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다가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이 정말 저런가? 근데 북한은 갈 수 있나? 저 원래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중간에 보면서요 휴대폰으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제 좀 영어로 검색을 해야 나와요. 네네. 영어로 검색하니까 전 너무 놀랐어요. 북한 관광 전문 관광이 우르르 올라와요. 그것도 놀랐는데 그 안에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니까 이제 경쟁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관광하고 가격이 이렇고 너무 놀라서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저는 비자 신청이 끝났어요. 엄청 마음이 급해진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중간 정도 장면들 그럼 1시간 안에 다 끝냈단 말이야. 끝냈어요. 신청은. 쉽다고? 그냥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나? 봤는데 갈 수 있대요. 뭐 1시간 비자까지 다. 아무리 지금 얘기를 들어도 그렇지. 우리랑 똑같이 저렇게 한국말 쓰고 뭐 정재현입니다 이름도 있으신데 멀쩡하게 예약해서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충격이고
저 같으면은 말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이나 뭐 저희 언니였다면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 예약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들어갔다가 너 못 나오면 어떡하니라고 가족들이 만류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는 원체 여행을 많이 다니서 뭐 이번엔 어디 가요? 이렇게 갔는데 이 북한이 입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실은 그냥 몰래 가려고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야죠. 그래서 그냥 어디 가니 이번에 그래서 북한 갔다 올게요 이랬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에서 북한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어디 가는 거니 그래서 북한 평양 듣더니 정말 너무 놀라셔서 장난이라고 생각하신 아니 거죠. 그럼 어른들은 더 하죠. 너무 놀라시고 또 이제 반공 그런 교육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제 무서우신 거예요. 간다고 생각하지. 할머니 저 손잡고요. 할머니는 더 안 되지. 저희 할머니는 울진 않으셨어요. 근데 경고는 하셨어요. 이제 전쟁을 직접 겪으셨거든요. 저한테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가면 일단은 못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럴 수 있잖아. 네, 정말. 아니, 할머니 시대 때는 납북 이런 네.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그 단어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비자 했죠. 신청할 때 그러면 한국 이름 정재현을 쓰셨어요? 아니면 네, 호주 이름 썼어요. 쓰셨어요? 호주 이름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정재현이요? 아, 근데 됐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일단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일단은 김포공항에 가서 베이징 제가 판문점을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김포공항에 가서 이제 평양 간다고 해서 통과를 하고 이제 중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순안국제공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요 보세요. 호주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신청해서 김포공항을 출발하면서 방금 전에 평양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블랙요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김포공항 가서부터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저 평양 가요 그랬더니 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상하게. 얘기를 하죠. 평양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북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저는 못 가게 생겼구나 해서 네 그랬더니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갈 줄 알았는데 매니저가 와서 서로 막 상의를 하다가 그게 한 30분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또 서명 엄청 했어요. 하여간 저 북한 간다고 뭐 이렇게 서명을 또 하래요. 뭐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거나 뭐 어쨌을 때 우리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서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되게 불안해요. 왜 갈 때마다 여기서도 서명 저기서도 서명. 그러면 이제 고려항공을 타요. 네네. 아 이제부터 궁금하다. 고려항공은 저는 들어본 적도 어때요? 없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설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고려항공이 매년 항공사 평가에서 꼴찌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래서 설레요 해요? 그거에 설레해서 내가 저는 비행기 공포증도 좀 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 자체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경험하고 싶은 뭔가 있는데 기내식. 근데 저는 이 기내식이 도대체 뭐라고 최악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걸 경험해보고 햄버거래요. 그래서 햄버거가 왜 최악이에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 어딨나? 그랬더니 웃으면서 먹어보래요. 저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냥 기대해보자. 근데 햄버거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햄버거 괜찮아요. 딱 보기 햄버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이제 패티가 있고 채소, 야채가 있는데 이제 저는 햄버거가 정말 맛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고기가 무슨 고기로 만들었는지 몰라서 최악인 거래요. 원재료명이 없고. 네, 너무 궁금해서 저 한국말도 할 줄 아니까 승무원 불러서 이 고기가 뭘로 만들었나요? 이제 한국말 들으면 그분들 굉장히 놀라시고 그렇죠. 한번 이제 리액션 하시고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고 소고기예요? 돼지고기예요? 아유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햄버거는 다 모른대요. 소고기겠지. 그래서 먹어봤는데 잡고기예요. 그러니까 섞였어요 많이. 고기? 뭐가 갈아져 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네, 저는 참 맛있다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니 안 먹겠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그래도 버거를 먹었으면 사실 네. 이 콜라 같은 것도 좀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탄산 그럼요, 음료. 그럼요. 세트니까. 그럼요. 저는 원래 콜라를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콜라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탄산단물? 그쵸. 네, 코와 탄산단물이 써 있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먹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어머. 제가 구입은 했는데요. 이게 사온 지가 그럼요 오래돼서 약간 좀 아직 내가 좀 이렇게 네.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시지? 코코아향 탄산단물
단물이 음료수란 뜻이에요. 그때부터 안 드시고 가시는 아니 북한 거 너무 확실한 게 코카콜라나 펩시는 딱딱하잖아요 병이. 네네. 그래서 안 그렇게 딱딱해. 될 일이 없는데 북한 거는 흐물흐물하거든. 이게 얼핏 보면 간장 같은 느낌이. 콜라 맛은 나요, 근데? 네, 이게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건요. 햄버거는 제가 100점 만점에 90점 충분해요. 기내식이 이 정도면 아 그럼. 이렇게 빵도 뽀송한데 이거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제가 먹었는데 한약에요. 설탕 정말 많이 넣어갖고 탄산 넣은 거 정말 그대로였어요. 한약에다 설탕 넣어서.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각종 한약재와 계피 넣었어 안 넣었어? 계피 4g. 수정과잖아. 맞아요 그런 맛 그런 맛. 수정과잖아. 제가 고려항공은 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좀 SNS를 보다가 좀 강렬하고 좀 특이한 사진을 좀 봤거든요. 이 고려항공이 이 문구가 좀 독특한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 구역을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긴급 상황 때 용으로 돼 있는데 컬러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잘라내시오. 컷아웃 잘라내라 뭐 이런 콜아웃은 잘라내라. 뭐 비슷한데 정답은 바로 이 구역을 도끼로 까시오. 도끼로 까시오. 도끼로 이마 깔아야. 여기 뚫고 가라는 거죠. 긴급 상황 때. 유리창 깨라는 거네. 유리창 깨라는 거. 아니 저게 이제 비상시에 안에 갇히거나 이랬을 때 외부에 구조하는 사람이 지금 노란 선 있는 부분을 도끼로 깨면 거기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터지는 그 약하게 돼 얇은 있어서 부분이니까. 이게 문 있는 데가 딱 뜯어지게 돼 있는 이걸 컷 그런 아웃이라고. 이제 저걸 도끼로 까시오. 야. 도끼로 까시오. 얼마나 직관적이고 좋습니까? 예?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항공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승무원들의 옷도 세련되게 좀 바꾸고 기내식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바꿔놨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북한 관광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패키지가 정말 알차게 꾸며져 있어야지 패키지 여행을 가거든요. 일단 작년 패키지를 보면은 굉장히 뻔해요. 평양, 개성, 판문점, 돌고 끝이야. 뻔하잖아요, 이게요. 12월에 이제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제가 어떻게 이제 패키지 일정이 좀 바뀌었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사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경주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뭐 떡치는 뭐 이런 그 체험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약간 민속촌 분위기 나는. 민속촌 같이 만들어 놓고 사리원 딱 하니까 갑자기 조금 뭔가 되게 내가 아는 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리온을 가봤다고요? 전 사리원 가기 전에 거기 왜 불고기 식당으로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저 사리원이 지역 이름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처음 갔을 때 코스가 항상 관광객들은 무조건 평양을 먼저 봐요. 평양 가면 진짜 이것밖에 못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도 너무 높고 우와 이랬다가 사리원을 갔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그 왜 우리 할머니 왜 앨범 볼 때 있죠.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간 기분이 확 들었어요. 옛날 정말이에요. 네. 그럼 사진도 제가 저게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저기가 민속놀이. 민속공원입니다. 네. 오죽헌 약간 민속촌. 느낌이잖아. 하풀이래요. 그래서 저기 뭐 이제 저희가 하풀. 들어가자 해서 들어왔는데 모든 주변 환경이 정말 그냥 앨범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들어가면 저기가 명소가 저거. 노부부가 저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한 잔에 5위안 정도씩 하는데 저 맛을 봤거든요. 어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말. 입맛. 아니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왜 맛있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기서 마시니까. 저 갑자기 침이 고이네. 정말 저 2번 줄 섰어요. 저거 줄이 길거든요. 일 있어요? 그럼요. 바가지 들고 서 있어야 돼요. 2번 먹을 사람은. 방송은 내내 안 땡기다가 갑자기 막걸리 확 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저 맛을 맛있어요. 아시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야, 분위기도 탔을 테고 맛도 좋을 테고. 네. 그리고 하필 또 이 안지에 진짜 박으로. 박으로. 와. 저 박으로 먹어본 적도 없어서. 조롱박 반자른 네. 옛날에 우리 동동주 저렇게 먹었는데. 그래요? 시골 부잣집이야. 결혼식 사진 촬영을 여기서 했는데요. 웨딩 사진. 네. 이 화려한. 여기 사리원시 여기 민속공원인데 제가 황해도 사람이라 여기가 되게 사리원이 경제 중심지예요. 황해도 쪽에서.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묘양산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원산도 그렇고 다 신통에도 고속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교통 네, 인프라가 교통. 어느 정도 근데 있고.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가려면 개성 평양 고속도로도 사리온을 통과해요, 다. 네. 그래서 이 사리온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사리온에서 핫한 정방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정방산을 맞아요. 위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민속공원이 있는데 사리온도 잘 사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보기가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 북한 자체가 너무 삐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지금 살던 동네라는데. 지금 그 교통 중심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선시대 때 모든 교통 중심지는 다 원이 붙어요. 여기에 그 조선시대 때 맞아요. 이제 호텔들과 그다음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던 데거든요. 사리원, 이태원, 인더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치원, 태계원. 그것도 그거예요? 맞아요. 그 사리원. 이제 원이죠. 재현 씨가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이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사리원을 가보면서 그런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고 많이 다니.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로 가다가 사리원으로 들어가는 딱 거기만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아늑하고 맞아요.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윤기라는 게 그 마을이 뭐 발전했다는 게 아니라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영농 후계자분들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기 우리한테 주면은 정말 1년 만에 저기 완전히 그냥 목축 그걸로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이러고 저기 막 소들이 막 갈비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북한 소들은. 야, 저거 우리한테 3개월만 주면 기능성 살을 먹여가지고 A급 판으로 만드는데 막 이러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리고 쓰레기가 전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잖아요. 네, 네. 쓰레기 보이면 안 돼요. 당적으로 사상투쟁을 해가지고 여기 쓰레기가 없어요. 남자가 있겠지. 네. 그래서 가이드분한테 여쭤봤어요. 좀 궁금해서. 여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저희는 뭐 당번을 정해서 매일 청소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를 주로 우리 쪽으로 보내고 있어서 아, 그러네. 자기들 쓰레기를 우리 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입맛들도 까다롭고 또 웬만한 것에는 자극적이라고 느끼질 않으니까 뭔가 더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북한 당국이 나름 또 고민을 한 다음에 이색 투어를 내놨어요. 이색 투어를요. 뭐지? 북한의 이제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른바 주제 관광이라고 해서 테마 관광이 있어요. 오. 자, 먼저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북한 자동차, 궤도전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때 증기기관차를 타보는 체험인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른바 저기 그 관광업에는 노스탈지아 투어라고 해가지고 와 이거 예,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그 상품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양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공중 유람을 하는 그런 관광. 용비행기요. 경비행기 재밌다. 너무 설레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관광객들을 목격한 다음에 북한에서 직접 모내기와 과일 따기를 하는 조선 노동체험. 모내기. 노동체험. 얘기는 많이 하죠. 이런 거 재밌어하겠네. 아니 자기들 노동력 없다가 이제 관광객들 관광객들을 위한 노동 착취가니까. 그리고 또 북한인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하객 있어요? 야 이거 웃기다. 상품이 팔릴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객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축의금을 내야 돼요. 너무하네. 아이고. 재밌을 거는 같아. 지난번에 그 샘 행인터 씨가 왔을 때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아, 북한. 북한의 홈스테이였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 궁금해. 정재현 씨도 홈스테이 좀 했었나요? 홈스테이 있어요. 있어요? 함경북도 홈스테이가 2박 3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그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흔하지 않대요. 신청도 빨리 마감하더라고요. 왜냐면 9박 10일 총 해서 지역은 어디? 지역은 함경북도 칠보산 바로 옆에 있는 그 칠보산. 그 진짜 가정이에요? 아니면 짜여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사진 지금 제가 거기서 찍은 건데 오, 진짜? 제가 묵은 방이에요.
거기 이제 유럽 분들은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의심으로 좀 시작을 해서 여기 분명히 당에서 만든 거야 했는데 저는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같이 잤거든요. 이불에서 할머니 집 냄새하고 똑같이 났어요. 이건 사람이 덥지 않으면 나지 않는 몸 냄새. 그렇죠. 오랫동안. 좋은 냄새 있잖아요. 할머니 향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얘기해봐요 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정집에서 주방, 화장실 다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뭐 일 끝나고 오신다고 인사 다 같이 나가서 또 저도 인사하고 여기가 안주인님이신데 저랑 거의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재밌게 얘기도 하는데 역시나 이제 주방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저희랑 같이 잤던 아이예요. 귀엽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거는 연기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안 되죠. 아빠랑 하는 그럼요.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들어서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등짝도 이렇게 스매시 이름을 그 이름 아닌데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는 이게 가짜? 과연 이렇게 연기를 가짜 같지는 않네. 생각보다 이렇게 애기 인형도 많고 애기가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딱 봐도 잘 사는 관광객들이 집이에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칠보산 동네에서 저 정도면 아 그래요? 시골인데. 잘 사는 거예요? 이 인형들도 많이 젊으시고 이건 이렇게 많이 완전 잘 해놨어요. 사는 또 옆에 이렇게 식솔, 장군님 이런 문구가 있는데 보면은 저 벽걸이 TV에 큰 오디오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잘 스피커. 살았습니다. 네 저 증폭기가 있다는 건 정말 잘 사는 집이고 거민형 있잖아요, 노란 네. 거. 그 거민형 하나 있으면 그냥 끝나는 아 그래요? 잘 사는 부의 또 상징. 강아지가 있으면 또 잘 산다. 그렇죠. 이거 그게 야구예요, 방아? 뭐예요? 아닙니까? 아궁이가 밑에 있어요. 바닥이요? 네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 땅바닥에 불은 어디서 떼요? 밖에 보니까 땔감이 다 있더라고요. 밖에서 떼고 네네. 저게 네. 이제 함경북도식의 그 부엌이죠. 이 저기 플랫하게 그냥 자기가 서 있는 데하고 플랫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추운데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겨울철에 해결할 수 따뜻하게 있게. 하고. 네. 바닥에 냄비야 저게? 네. 소셔? 안에 네. 들어가 있는 밑에, 솥이 안에 밑에 절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져 있죠. 파져 있어서 이거 지금 하얀 게 파진 거예요. 그거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뚜막이 따로 높게 이렇게 형성돼 있질 않고 저 앞에 있는 하얀 통 저걸 맞아요. 열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가. 모든 작업을 하게. 우리로 말하면 레인지 저 인덕션 사구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4개나 딱 형성돼 있잖아요. 맞네. 그러네. 사구 인덕션. 그리고 이제 동해바다가 바로 앞이잖아요. 다 나가서 성게랑 그렇게 잡아오세요.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돈 좀 모아서 조개를 이제 사오는데 진짜 그 동해 앞바다 가니까 팔더라고요. 맞아요. 조개를 저렇게 구워 먹는 게 손님 접대하는 거래요. 석유 뿌려서 굽는 거예요? 정말 석유를 뿌려요. 봐봐. 정말 석유를 엄청 냄새 많이 안 뿌려요. 나요? 냄새 나요. 그걸 먹어요? 먹었는데 맛도 나요. 석유가. 석유 맛이 나요? 나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석유 맛이 뿌려서 굽는 거예요. 진짜 석유 냄새 나요? 저 석유 깜짝 놀랐어요. 먹고 석유 먹고. 석유를 마신 거네요. 그죠? 네. 우리는 못 먹어요 석유 때문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좋아해. 맛있다고 이렇게. 아니 정말 잘 제가 드세요. 한국에 와서 이거 했거든요. 네. 여러 차례 해 먹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인데 이거 해 먹자고 계속 연락와요. 이거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냄새 난다는 거는 진짜 대충 해서 그렇지. 조개 껍데기 입 벌리는 쪽이 다 밑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휘발유도 막 뿌리면 냄새 납니다. 휘발유 증발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진짜 냄새 안 나는데? 북한에서 하는 휘발유하고 우리하고 옥탄가가 좀 다를 거예요. 한 10번째 먹는데 그분들은 중독이 돼가지고 짬만 되면 전화가 좀 해먹자고. 근데 가마니를 직접 중국에서 저희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먹으면 맛이 없어요. 가마니 볏짚 가마니를 깔아야지 휘발유 냄새를 잡으면서 그 가마니의 구수함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가마니를. 그래? 네. 나 다음에 고급 휘발유로 한번 해. 진짜 제가 그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한두 내용을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건 뭐예요? 네. 동양골뱅이요. 맞아요. 저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소금구이. 평양에서는 그냥 일반 음식 먹는데 함경북도에서는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네. 진짜 대박. 별미가 계속 있더라고요. 가리비. 가리비 네. 아니에요? 오 가리비. 해산물이 좋구나. 야. 네 그런가 봐요. 날치알. 날치. 날치알. 김에 싸먹는 거. 날치알. 아, 네. 저 일본식 막히 먹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말아서. 연어알 같은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게 이건 아니다. 이게 저희가 청진에서도 한 2박 있었는데 조식이 이렇게 나와요. 조식이? 전주 식당이 울고 가겠는데 이거. 야, 배 터지겠는데. 유럽 분들은 이제 내려오면 이거 보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못 먹죠. 그걸 못 먹어도 이거 우리 먹는 거야? 이렇게 서로. 한 30명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냐고 물어봐. 여기서 요 어디까지가 섹션이 내 거야? 네. 거냐? 정말 놀라고 이제 이분들도 막 이렇게 식사를 그렇게 막 밥에 아침에 국 안 드시잖아요. 특별하게 토스트를 달라 했더니 어디 가서 또 구해 오셔서 다음 날은 또 토스트가 나왔어요. 북한 여행할 때 좀 가장 좀 재밌던 체험 같은 거 있었나요? 아 저는 뭐 다 재밌었는데 그 평양에서 대동강 외교단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권층들만 온대요. 근데 거기가 약간 작은 쇼핑몰인데 안에 가면 있을 건 다 있어요. 햄버거, 피자 파는 층이 있고 수영장 있는데 미용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2시간씩 주셨어요. 뭐든 이 안에서만은 다 해라. 그래서 저렇게 머리 머리 자르셨어요? 네 미용실을 커트 받았다고요? 네네 직접 가가지고 평양에서 머리를 자를 겁니다. 평양 스타일. 저 보세요. 북한 헤어스타일. 저기서 고르라고 해서 또 제가 엄청 고민했죠. 한 3번 골랐었거든요. 살짝 뒤보다는 약간 길거든요. 저거랑 뭔가요? 420입니다. 3.5. 머리 자르는데 420원? 네. 네. 미국 달러로 하면 4.2달러. 이분은 20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경력이 한 25년 되신대요. 그리고 워낙 특권층이 와서 5년마다 이제 또 머리 넣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셰프들 저 소금 뿌리듯이. 완전 평양 스타일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 60분을 자를 줄은 몰랐어요. 60분 자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커트를요? 야, 그 커트를 정도면 60분. 5,000원에 그 정도면 할만하다. 와, 너무 예뻐요. 되게 잘 잘라주셨어요. 저 마음에 지금 들었어요. 유지하고 계신. 오, 진짜 북한 스타일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아니 근데 그래요? 뒤에 근데- 있다니까? 뒤에 되게. 드라이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네. 이 손재주가 있네. 잘하시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셔서. 10분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건 사실 이제 웃고 저희는 즐겁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북한 내부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아이들이 뭐 종신형에 가까운 그 교화형을 맞습니다. 받고 심지어는 총살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데 여행객은 다른 겁니까? 이렇게까지 개방적으로 여행객을 대하는 나라에서 그 여행객이 온 나라의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니까. 동시에 그 상황이 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지현 선생님은 그래도 외국 여행객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고 네. 좋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지만 여행객들의 신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2008년 우리 박광자 씨가 그랬고 2015년에 오토원기요. 새해맞이 미국 대학생이 패키지 투어를 간 거예요. 정 선생님처럼. 근데 그때 그 여행사의 문구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Destinations your mother would rather you stay away from.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말릴 여행지. 이게 그 여행사의 관광 캠페인이었어요. 이 말이 결코 장난스러운 문구가 아닌 게 됐죠. 결국 오토 원비어가 미국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했고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양각도 호텔 안에 있었던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이 정치 선전물로 붙여둔 포스터를 무단으로 한 장 떼었다는 이유로 북한 내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억류 구금까지 됐으니까. 15년. 어린 학생이에요. 12월인 그냥 소년인데 아직도. 아 진짜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아니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생이 그냥 이렇게 한 것뿐인데 15년형을 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이제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가져가려고 치결인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게 뭐 정치 범죄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외국 관광객이잖아요. 그럼. 외화벌이 하려고 불러놓고 자기 수령에 대해서 선전하는 체제에 손상을 가했다고 노동교가 15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오토 원벼만 못 나가고 남겼어요. 억류돼서 오토 원벼가 17개월 뒤에 어떤 모습이에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식물 인간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그런데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되죠. 네. 그로부터 7년째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이 북한에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어요. 네. 사실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개인 국민의 특정 여행지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법으로서 침해하는데 그 사유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사실은 미국인들 다 납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내 되게 아직까지 좀 긴장이 돼서 듣게 됐어요. 이제 오토 원비어 이 단어랑 억류 그리고 양각도 호텔이 저한테 왜 그렇게 와닿냐면 저도 양각도에 묵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가이드들이랑 이제 저녁에 얘기하면서 오토 원비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얼마 안 된 시기였으니까. 근데 마침 또 제가 이용했던 여행사가 또 오토 원비어 그리고 그 가이드가 또 그때 있던 가이드. 같은 여행사. 네, 같은 여행사의 같은 가이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우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하는데 다른 사람 다 비행기 잘 탔는데 이제 오토원비가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한 명이 안 탔다 그랬더니 지금 오토원비 여기가 배가 아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병원으로 좀 이송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보내겠다. 먼저들 출발해라.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가이드도 뭐 못 타는 거죠.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바로 출발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뉴스를 본인도 TV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도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큰일 났다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공항을 갔는데 근데 저를 갑자기 이렇게 막더니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막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별단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보고 걸어와요. 저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주래요. 충전기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이랬더니 여기는 왜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래요. 근데 말도 잘 안 하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얼어 있죠. 무서워. 특히 그 이제 거기 공항에 있던 분들이 다 놀라셨는데 전 너무 놀랐는데 내가 뭐 혹시 뭐 찍지 말란 거 찍었나 막 머릿속에는 근데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만 그 자리에 놓고 비행기는 다 탑승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옆에 누가 저를 지키고 있어요 또. 공항인데도 옆에 2명이 서 계셔서 제가 저 진짜 잡혀가는 줄 알고 오토 원비어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지금 어디 구금돼요? 그랬더니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더 저 엉엉 울었거든요. 화장실 가서 진짜 화장실까지 와요. 밖에까지. 엉엉 울었어요. 내가 진짜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와서 이렇게 그렇지. 나도 끝났구나. 사람들이 저 안타깝게 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눈은 막 다 부어 있는데 10명밖에 없어. 네. 근데 30분 정확히 됐는데 갑자기 그 제 핸드폰 가져갔던 분이 나오시더니 되게 갑자기 해맑게 손 전화 줬습니다. 이러더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그것도 다 풀어서 그러신 거예요. 안에 다 본 거 같아요. 네.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거 30분 가져가 눈물 콧물 달리 너무 상태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아니,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여행 갔다 오는데 남의 핸드폰을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그걸 봅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출발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니까 세상이 박수. 저희 가이드분도 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리 호주 국적이지만 한국인인데 그렇죠. 1년에 걸쳐서 2번의 방문? 이건 뭔가 목적성이 있지 않아? 국정원에서 뭘 보냈고 하면서 아마 공항에서 검열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못했고 무조건 그냥 나도 이제 어디 광산 가는구나만 생각했어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인 네. 거고 한마디로 이분이 그냥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랬던 북한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줘. 뭐 홈스테이 뭐 다 끝까지 해주고 사진 찍게 놔두고. 맨 마지막에 진짜 너 아니야? 이거를 딱
맞아. 염려를 해서 더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이상한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진 찍는 것도 말리지 않아. 말리지 않고 이거는 어디까지 하나 본 거죠. 이거는 보이부 출신이거든요 여기. 이런 것만 조사하시는 분이. 아, 정말요? 네, 어머. 출신이셔가지고. 어머. 뭐 했을까요? 뭐 근데 왜 가져갔어? 아, 뻔하지. 뭐 뻔하죠. 뭐 이제 1년 뭐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호주 국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을 살았잖아요. 20세까지. 그런 북한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뭐 거기서 알아보면 자기 살았던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핸드폰에 뭐가 있나? 다 그냥 벌써 가져간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전화번호도 일단 다 당연하죠.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이메일까지 싹 다 아마 갔을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북한 여행 뭐 처음에는 진짜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호기심으로라도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네. 두려워졌고 그 와중에 50번이나 다녀오셨는데 너무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으셨어요? 저도 이제 한번 호기심이 있잖아요. 기자든 누구든 가면은 한번 그 체제를 그 틀을 이탈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가보니까 안내원들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감시원들의. 그래서 방에 이제 짐 넣고 뭐 이따 몇 시에 만납시다 이랬는데 올라가가지고 탁 짐을 놓고 딱 내려오니까 역시나 없어요. 아무도. 뭐 얘가 이제 가서 짐 내리면 한 30분은 있어야 내려오겠지. 내려와가지고 고려 호텔 앞을 나와서 민속거리. 지하도가 있더라고요. 깜깜한 지하도가 있어요. 조명이 하나도 없어. 뭐 컴컴한 데를. 해서 건너편을 갔더니 건너편에 이제 빙수 파는 가게가 있어요. 빙수가 우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뭐 콘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과자 같은데 거기다 빙수를 담아가지고 주는데 맞아요. 북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가서 갔더니 이제 전자제품, 일제 뭐 카세트 라디오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서 그걸 막 사람들 사는 걸 보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구경하고 있었나? 그랬더니 누가 탁탁탁 이 선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와. 딱 그러는데 안내원이에요. 와,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따라요? 그 짧은 시간에 왔냐 이랬더니 이 선생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이랬더니 선생은 낯빛도 벌써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 중요한 게 초상휘장을 없어. 김일성 배지를 이제 안 달았으니까 신고가 금방 들어오고요? 신고가 들어온다 이랬는데 뭐 인민이 신고했다. 신고는 없어요. 그 사람이 신고할 정도는 안 되고요. 이제 그게 그 보이부 요원들이라고 정보원들이라고 있어요. 항상 그 북한에서 눈깔이라고 하는데 눈깔이? 비속어라서 그러는데 눈깔이. 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가셨을 때도 이제 북한에 가셨던 분들은 아는데 항상 자기 주위에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다 스파이들이에요. 네. 그다 스파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실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공식상 이 사람은 보연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딱 공간이 나 보이죠? 아닙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딴 사람이 교체하는 거지. 계속. 이중 삼중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유여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종 선배가 고려 호텔 앞에 나왔잖아요. 싹 보고 이렇게 지하도로 갈 때부터 뒤에서 이미 다 보이고가 알고 이러고 있었어. 따라갔던 거죠. 그 보이고 그 여원은 보면서 그랬을게요. 저는 가소롭네요. 나는 그 깜깜한 지하도를 건너가면서 이제는 따돌렸다. 아이고 엄청 안도했는데. 가소롭다 하고 해가지고. 정재현 씨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다니는 그 유럽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갈 생각 자체를 못 하는데 해외에서는 북한을 좀 이렇게 흥미로운 여행지로 보고 있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행을 하는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여행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체험하는 거죠. 정말 극지 체험하듯이.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위험한 데를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요? 돈텔 마마요. 엄마한테 말하는. 그런 데고 북한이라는 곳이 사실은 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스탈린주의 국가거든요. 어딜 가서도 이 문화를 볼 수가 없는데 북한에 가면 그걸 아직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 자체가 매력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는 뭐라고 유명하면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김일성 동상 이거 철거하면 안 돼. 그거 관광유산이야.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리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중국의 웨이보인가 거기 자주 올라오는 글들을 좀 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북한을 왜 가느냐라고 했더니 거길 가게 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지. 그거죠. 그다음에 또
그 중국의 또 기성세대는 뭐 옛날에 과거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개혁개방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또 추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노스탈지인 것 같아요. 노스탈지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그 여행지로서의 매력이죠. 네.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힘든데 그거를 또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신기하거든. 이런 기괴한 이상한 그러니까요. 스튜디오가 어딨어? 사실 우리도 놀이동산 가서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굳이 내 돈 주고 거길 왜 들어가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낯설고 희한한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 자극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요즘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체르노빌 원전 그 폐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또 몰래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지 말라는 데 가는 거. 베네수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살인율 1위예요. 여기에 또 방탄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머. 그 즐기려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관광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되는데 영하 수십 도 바깥으로 떨어져서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 그 위치에 깃발 하나 꽂겠다고 8,000m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북한이 코로나로 봉쇄하기 전에 2019년도, 근데 정 선생님이 2019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갔을 때였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 거의 90% 이상 북한을 찾았는데 30만 명이 왔어요. 그 해에만. 30만 명. 그로 인한 관광 수익을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로는 9천만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그해 북한이 관광 수익으로 벌어들였을 것으로 보는데 환율을 계산해 보면 한 1,300억 원대예요. 1,300억.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꽤 쏠쏠한 금액이죠. 오, 맞네. 그런데 인원수가 한 나라의 전체 관광 산업 30만 명. 이면 좀 조촐하죠. 왜냐하면 2019년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1,750만 명이 왔었어요. 와. 북한 30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리고 북한이 유엔에 이제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 VNR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시 관광 산업이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2, 1%? 3. 0.23%밖에 안 돼요. 오, 아.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어떤 관광 업종이라는 것은 아직 열악하고 굉장히 어떤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액수는 많아요. 1,000억이 넘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인건비가 안 드는데. 뭐. 인건비가 안 드니까. 인건비 안 돼. 그래도 요거예요. 쏠쏠하기 때문에 외화벌이로 이 금액 자체가 쏠쏠해요. 사실은 더 숨겨져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같은 관광 수입은 대북 제재 대상일까요? 예외일까요? 예외? 예외예요. 관광 수입은 예외예요? 대북 제재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간의 거래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피해서 북한이 마음껏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에요. 그게 관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김정은의 속마음 속에서는 야 우리가 아직 0.23%밖에 관광업이 비중이 안 되지만 이걸 한 10% 정도로 확 늘리고 싶다라는 이게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핵 개발을 하면서 관광업을 더 많이 늘린다? 이건 사실 상충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의 내심은 관광업을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돈을 버는 게 몇 가지 이제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해외 파견해서 그 인건비를 좀 받는 거하고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무기 팔아서 그 돈을 받는 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해커들 키워가지고 가상화폐를 털든지 뭐 등등등 이런 방법이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불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에 파견된 노동자들 다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식당도. 그다음에 그 러시아 전쟁도 언젠가 꼭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는 건 이게 성공하면 돈이 좀 벌리지만 맞아요. 이게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데 가장 만만한 게 바로 관광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북 제재 안 걸려. 그다음에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여기다 좀 의욕적으로 그 관광업을 좀 재개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